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후 차량 운행 등 바뀌는 교통법규 2탄을 준비했습니다. 시니어 운전면허 갱신과 장롱면허 관련 내용은 일부에서 이미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댓글이나 영상 마지막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자동차 혜택 축소와 오토바이 법규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위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이 영상을 지인과 친척분들에게 공유하셔서 모든 분들이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 등에 대해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신고 미이행과 번호판 미부착 시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가 처음 도입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오토바이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불법 개조와 정비 불량입니다. 사실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차량 상태를 계속 체크할 수 있지만 이륜차는 별도의 검사 없이 운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엔진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배달업이 활성화되면서 오토바이 이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주목한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토바이의 불법 운행 때문에 피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내용을 댓글로 적어서 다른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둘째, 환경보호입니다. 오래된 이륜차나 불법 개조된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과 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자동차는 배기가스 기준이 엄격한데 이륜차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를 두고 찬반 논란도 많습니다. 그중 가장 뜨거운 논쟁은 배달 라이더분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오토바이를 타는데 정기검사 비용과 시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재검사도 받아야 하니 배달업 종사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검사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검사 비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과 비슷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이 보통 3에서 5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정비 비용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소 부족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이륜차 검사소는 자동차 검사소보다 훨씬 적은데요. 이 때문에 검사소가 부족해서 검사를 받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소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몇십 킬로미터씩 이동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많겠죠. 정기검사에서는 배출가스와 소음도 점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개조 여부도 점검합니다. 배기음을 키우거나 엔진 출력을 높이는 등 불법 개조한 차량은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로 불량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라이더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차를 구매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경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고 유지비 절감 효과도 컸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이 점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차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경제적인 차량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낮은 차량 가격, 세금 감면 혜택, 유지비 절감 효과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경차를 선택해왔습니다. 특히 취득세 감면 혜택 덕분에 처음 차량을 구매할 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후부터 이러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차의 경제적 이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점진적인 감면 축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경차의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며 승합 및 화물 경차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경차 혜택을 줄이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연료 절감 효과가 크고 경제성이 좋은 경차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지만 이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욱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경차 생산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차보다 소형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경차 모델을 점차 줄이고 있으며 전기차나 소형 SUV 모델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경차 시장이 점점 축소될 것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만약 경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전반적인 차량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 제조사들이 경차 생산을 줄이면서 신차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전기차와 경차 중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차가 초기 구매 비용이 낮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었지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고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기차의 경제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기차 충전 환경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전기차가 경차보다 유지비 측면에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경차 혜택을 줄였으면 친환경차 혜택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듭니다. 이제 친환경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대폭 줄어들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지원도 축소될 예정이며 기존처럼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친환경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정부 지원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 감면이 가능했고 교육세와 부가세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70만 원으로 줄어들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는 정부가 더 이상 하이브리드 차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전기차 지원금은 약 14%가 감소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할 때 받는 국비보조금은 580원으로 2024년보다 7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물론 여기에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이 있지만 제한이 있거나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다행히 2026년까지 연장됐지만 내년 이후에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률이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는 친환경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력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정부 지원 없이도 친환경차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재정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세금 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더 비싼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기차의 안전도가 완벽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혜택만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했겠지만 지금은 불안하니까 하이브리드를 사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지금의 정책 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시고요. 또한 노후 차량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배출가스 등급이 더욱 강화됩니다. 5등급 경유차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도 도심 진입이 제한됩니다. 2025년 4월부터 서울시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사대문안 운행을 금지하며 인천시는 공회전 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5등급 차량은 이미 서울 도심 진입이 금지되었고 전국적으로 운행 제한 조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행이 가능했던 차량들도 이제는 운행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들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1988년부터 1999년 사이에 생산된 가솔린 차량과 2006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 차량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최신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운행 제한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공회전 제한 규제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공회전 제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3분이었던 공회전 제한 시간을 2분으로 단축합니다. 또한 이륜차도 공회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5분 이상 공회전이 적발될 경우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조치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실제로 도심 내 배출가스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특히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대기질 악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조기 폐차 지원금을 활용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를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행 제한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감 장치를 부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배출가스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더 비싸게 주고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회전 단속 강화도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연료 절약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공회전을 줄이는 습관을 기르고 필요할 경우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도 50대 이상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와 중요한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주변에 아직도 바뀌는 교통법규를 모르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피해보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